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생리불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리불순이 있으면 나는 어느 시점에 병원을 가야 되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생리는 어떤 것이고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생리는 일반적으로는 매달 나오게 됩니다.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리가 매달 나오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주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주기가 가장 많기는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기가 비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24일, 5일 이렇게 좀 짧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45일 정도까지 좀 주기가 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라는 거는 생리 시작한 날부터 다음 생리 시작일 요렇게까지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는 5일 주기예요, 6일 주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생리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생리하고 다음 생리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생리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8주기예요, 30주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30일 주기다라고 한다면 매달 거의 비슷한 날짜에 생리를 하시는 거예요. 5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6월에는 하루 당겨진 날짜에 하게 되는 거죠. 5월에 20일에 했으면 6월에 19일에 한다. 이런 분들이 30일 주기입니다. 그리고 28일 주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4주 간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매달 이틀씩, 3일씩 당겨지는 거예요. 그런 주기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리가 자꾸 당겨져요 하시는데요. 그거는 생리 주기가 약간 짧은 편인 거지 계속 당겨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에요. 주기가 당겨진다는 거는 28일 주기던 분들이 25일 주기, 22일 주기, 15일 주기 이런 식으로 주기가 짧아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21일 주기다라고 하면 3주 간격으로 계속 생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정상으로 봅니다. 3주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생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한 달에 2번을 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너무 늘어져서 45일 이상, 2달, 석 달마다 생리를 합니다. 이런 분들도 정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생리불순이라고 하는 거 크게 나누면 생리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주기가 너무 짧아서 자꾸 나오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는 거. 이거는 배란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임신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서 불안하죠. 내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리를 안 한다면 이게 임신이야 뭐야 해서 계속 그 테스트를 찍어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기로 만들기 위한 좀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기준은요. 저는 3주 안으로 들어오는 너무 짧은 주기의 생리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아지지 않더라도 조금 짧은 편인데 생리량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또 개입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리량이 많은 분들 정말 퍼붓듯이 나오거든요. 1시간마다 오버나이트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 이틀, 3일 하면 금방 빈혈이 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막 2번씩 그런 이벤트가 있어. 라고 한다면 이분들 만성 빈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철분제를 드실 수는 있는데 철분제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 빠진 독이 있으면 독부터 메꿔야 되죠. 흐르는 그런 구멍부터 막아줘야지 계속 위에서 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생리를 좀 규칙적으로 아니면 양을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철분제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철분제는 이제 재료만 되는 거죠. 근데 밑에서 펑펑 써버리고 있으면 그걸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주기가 늘어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생리를 하는데 양이 많이 줄었다. 이런 분들은 빈혈약 너무 열심히 안 드셔도 어느 순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짧은 주기도 치료를 해야 되고요. 2주마다 생리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생리를 2주마다 한다기보다는 부정출혈이 중간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궁 내막이 약해지는 시기가요. 생리 시기에도 물론 약해져서 떨어져 나오는 거지만 배란 시기에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배란 시기 때 이제 피가 좀 비치는 거예요. 이때는 평소 생리랑 비교해서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묻어나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이 거의 생리를 해야 될 정도로 3일 이상 이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오세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요즘 잠을 너무 못 잤어요 하시면서 이제 몰골이 너무 퀭해가지고 오세요. 그런 분들은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많이는 안 빠졌고 한 3kg 정도 빠졌어요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키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3kg만 빠져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얼마 못 뺐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생리에 문제가 생기는 한계선을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 빠지는 사이에. 그래 버리면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란열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매번 배란 때마다 피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이 많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약을 계속 먹자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정말 생리를 하는 것처럼 2주 간격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멈춰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 식의 치료를 하고요. 또 많은 경우는 생리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내가 생리를 3개월을 안 했어요. 6개월을 안 했어요. 1년, 2년 안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오시는데, 이럴 때의 문제는요. 생리를 하고 안 하고 뭐 나는 성생활도 없고 임신도 걱정되지 않고 괜찮아요. 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의 문제는 자궁 내막이 원래는 한 달마다 떨어져 나와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마다 탈락이 되지 않고 얘가 그 안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막이 자꾸 자극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20살 때는 6개월 생리를 안 해도 뭐 편하기만 해요. 나 생리 안 해서 좋아 이러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이 막 두꺼워지면서 피가 많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암 전기 단계라고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긁어봐야 돼요. 이게 조직이 정상적인지 암세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게 또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또 암의 단계로 또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생리를 너무 오래 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방치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리를 하지 않게 되는 원인은요. 그냥 내 배란이 불규칙해서 뭐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어떤 때는 늦게 됐다가 이럴 수 있겠죠. 많은 경우에는 무배란 때문에 생리를 안 합니다. 무배란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kg씩 이렇게 빠졌을 때 생리가 막 이상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서 내가 10kg가 빠졌어. 이런 분은 몸이 이거는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합니다. 배란을 시키지 않아요. 내 몸은 이제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생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배란이 무배란 상태가 되면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란할 여유도 없고 생리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생리를 안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도 생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kg 빠졌다가 10kg 쪘다가 이런 분들이 있죠. 중간에 한 번씩 생리를 잘하는 몸무게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심하게 요요가 오시고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는 분들은 생리불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요. 스테로이드 뭐 약 같은 거, 뭐 주사 같은 거, 윤곽 주사 이런 것도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영향을 받으시거나 뭐 주변 환경의 영향, 내가 뭐 피곤하거나 잠 못 자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으시지만 체중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리불순을 오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많이 피곤한가요? 아니면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체중이 많이 변했나요? 이런 것들을 꼭 여쭤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이런 갑상선 질환과도 영향이 있고요. 그것도 체중 변화를 수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게 되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갑자기 많이 변하고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살이 빠지고 있다. 이거는 뭔가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꼭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무배란이 와서 생리가 늘어질 때는 저는 한 2달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시험 기간이다 라든지 내가 뭐 실연의 상처로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뭐 식음을 전폐하고 지냈다. 이런 뭐 특수한 상황일 때 있죠. 이럴 때는 조금 생리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걸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생리를 안 한 지 3개월이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좀 개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생리를 안 해요 하고 오셨는데 한 3일 지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고 나서 내막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배란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요. 배란이 된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2주 내로 생리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주사 맞으실 필요 없고요. 기다려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생리를 해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
이게 뭐 2달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생리 전에 왜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나고 짜증 많이 나고 뭐 체중도 붓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생리를 할 수 있도록 주사 처방을 드립니다. 이럴 때 드리는 주사 처방은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제제예요.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준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임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됐다가 생리를 하는 건 임신이 되지 않아서잖아요. 임신이 되지 않았다라는 신호가 오면 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고 나서 생리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주사로든지 약으로든지 처방을 드리면 이게 딱 높아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생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는 뭐 빠르면 4, 5일째, 늦어도 한 2주 안에는 생리를 시작하시게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한 번만 맞으면 생리를 하고 그 뒤로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딱딱 뭐 한 달 주기 맞지는 않더라도 뭐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는 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그런 식으로 생리를 하면서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도 3개월 기다려도 안 하고 6개월 기다려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생리를 따박따박 하실 수 있게 피임약 같은 거, 28일 주기를 만들어주는 약 이런 것들을 처방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경우 피가 시도 때도 없이 난다 라고 했을 때 가보실 필요가 있고요. 배란기라서 조금만 나고 지나갔어 라는 거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생리를 안 한 지 2달, 석 달이 됐어 이런 분들은 병원 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나는 분들, 피가 멎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가 나기 때문에 산부인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피가 멎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산부인과 오셔서 어디서 피가 얼마나 나고 있고 어떨 예정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빨리 치료에 들어가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생리 중이다, 피가 난다 라고 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못 보지는 않아요. 병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생리불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들이 정상 생리이고 어떤 것들이 생리불순인지,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렸고요. 피가 나거나 안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